지난 12월 3일 윤 대통령은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에 영국은 자국민에 대해서 한국 여행 경보를 발령했고요. 미국, 프랑스, 이스라엘도 자국민에게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부산 관광업계가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이 상황을 좀 어째 돌파할 수 있을지 이 전문가와 함께 짚어볼게요. 예, 영산대 호텔경영학과 김윤경 교수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비상계엄 사태지만 벌써 한 달 넘게 지났거든요. 네네. 예, 어떻습니까? 조금 나아졌나요? 지금 부산의 관광업계 현황이요? 그러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산시 해운대 쪽에 있는 호텔이나 또 네. 다운타운에 있는 이제 서면이라던가 중앙동 쪽에 있는 비즈니스 호텔들도 사실은 지금 발길이 너무 많이 끊어져가지고 다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또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광지를 돌아봤을 때도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관광객들이 예년에 비해서는 확실히 줄었다는 것이 몸으로도 이렇게 피부로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영산대 호텔경영학과 김윤경 교수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또 코로나 때도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예. 근데 네네. 이전이랑 좀 비교를 했을 때 이번 불황이 좀 갖는 의미는 좀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코로나 때는 다들 이제 예기치 못했던 그 상황이라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것 같지만 네네. 그때는 사실 이제 우리 그 생명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역시 이제 예상치 못했던 것은 맞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정치라던가 약간 그 전국적인 부분하고 인위적으로 우리가 또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여기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네. 이 지금의 사태를 어떤 식으로 정치 쪽에서 해결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이 우리 관광업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 상황과 좀 특징을 쭉 짚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네.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 좀 집중해야 할 부분 어떤 거라고 보세요? 사실 다들 자기들 나름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겠지만 네. 이제 이게 장기화가 되면 사실 너무 힘들지 않을까. 코로나도 사실 처음에는 저희가 어느 정도는 따라가거나 움츠려들거나 이거를 좀 이렇게 유연성 있게 대처를 했었는데 이게 장기화가 되면서 사실 넘어가거나 이렇게 넘어지는 그런 업자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이것도 지금 사실 해결 기미가 좀 보여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뉴스를 듣거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이거 과연 해결이 될까? 언제까지 갈까? 이렇게 이제 장기화될 것이 조금 이렇게 예측이 되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이걸 좀 빨리 회복을 좀 시켜야 되는데 그쵸. 사실 또 계속 장기화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이제 좀 빨리 극복을 못하면은 앞으로 부산 관광업계 좀 상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코로나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물론 그때만큼 왜냐하면 그때는 국내나 국외나 이렇게 모든 것들이 아예 공항 자체가 차단이 됐기 차단됐잖아요. 때문에 극복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았지만 이것도 사실은 지금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거든요. 네네. 제가 지난달 그 부산 관광 경기나 이렇게 지수 경제 지수 이런 거를 통계적인 데이터로 네. 봤을 때도 사실은 회복세에 있었거든요. 좀 괜찮아졌었어요. 근데 갑자기 12월에 이제 이런 사건들이 터지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무안공항 참사까지 터지면서 사실은 그게 완전히 이제 이렇게 심리를 완전하게 이제 이렇게 위축시킨 그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거를 진짜 이제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코로나 못지않은 여파가 미치지 않을까. 그래서 우선은 관광객들의 사실 우리 부산 외부에서 외지인 관광객이나 외국인 관광객들이 부산을 방문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심리적인 위축감을 좀 풀어줘서 관광을 해라. 이런 식의 어떤 마케팅이 좀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각 지자체마다 지자체장이 나서서 네네. 한국 안전하다. 네네네. 안전합니다. 이렇게 하는 그 참 이례적인 상황인데 네네. 여전히 좀 안전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나요, 외국인들이? 사실은 저는 요즘은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걸 그대로 믿지도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지자체장들이 우리 이제 박 시장님도 네. 우리 한국 부산 안전합니다라고 막 이렇게 서신도 보내시고 네, 그렇게 네, 하셨는데 사실은 안전하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라 요즘 이제 SNS라는 어떤 네트워크 이런 마케팅을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아주 일상의 흐름처럼 여기는 안전
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부인들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안전한 소리, 그거를 시각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진짜 이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가 관광하기 안전한 도시구나. 네네.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될 게 아니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좀 평온한 모습을 한번 보여줘야 직접 된다. 왜냐하면 요즘은 말한다고 듣는 것이 아니라 네. 보여야 믿는 것이거든요. 네. 예. 그럼 어떻게 노력을 해야 돼요? 지금 당장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으로서는 그리고 지금 지금 연일 전 세계의 뉴스가 나가는 것이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예, 예. 그 계엄 이후에 그다음에 탄핵 정국이 왔죠. 그리고 시위하는 현장들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어요. 저도 미국에서 공부를 했지만 그때 미국인 친구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길거리에서 시위를 하고 뭐 또 학생들이 데모를 하고 이런 것이 지금 우리나라는 휴전 국가거든요. 세계인들의 이미지 속에는. 네네. 그러다 보니 저러다가 전쟁이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니까 대한민국이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에 더 많은 불안감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또 전 세계적으로도 여기저기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중심에 또 우리랑 맞서고 있는 북한이 개입되어 있고 또 그런 상황이 또 지금 우리 국내에 있는 남한 쪽,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 눈에 보이는 남한이라고 하는 데서도 지금 이런 정치적인 시위가 일어나서 뭐 데모라던가 시위 사태가 지속적으로 연일적으로 뉴스에 보도되고 있다 보니 이러다가 정말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많은 시선들이 그렇게 보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일단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먼저 끊어지고 또 지금은 이제 사실 내부적으로 우리 도메스틱 내국인 관광 쪽에서는 무한 참사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이게 가뜩이나 이제 비행기 타고 돌아오다가 그렇게 그렇죠. 참사를 당했기 때문에 네네. 뭔가 움직일 때 여러 네. 가지로 좀 그냥 막연하게 걱정이 되는 그렇죠. 그런 심리 상태는 진짜 쉽게 극복이 좀 안 될 것 같아요, 당분간은. 네. 그런데 그러면 부산이 여행하기 좀 안전하다 네. 이런 도심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뭐 언젠간 되겠지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일단은 출입이 끊어졌다라고 우리가 본다면 이미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나 어떤 내국인들을 통해서 홍보를 아까처럼 SNS나 네트워킹을 통한 홍보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질문을 받고 굉장히 좀 곰곰 생각을 해보니 네. 사실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 지금 저는 특히 지금 대학에 종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 주변의 학교에서 가장 많이 보는 외국인들은 해외 유학생들이에요. 네, 맞아요. 유학생들이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지금 우리 학교 외에도 부산에 있는 많은 대학들이 해외 유학생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유학생들의 입장은 관광하고는 또 달라요. 우리나라가 위기건 아니건 위험하건 아니건 그 친구들의 목적은 이제 공부를 해서 학위를 받겠다라는 목적이 네네.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무조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친구들은 뭐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위험한 공항을 통해서 통과해서 이제 부산까지 왔는데 막상 와 보니까 전혀 위험하지 않고 그렇죠. 또 내가 또 이제 약간 지금은 또 방학이라고 하는 시즌이니까 관광지를 이렇게 살짝 돌아다녀 보니까 너무 좋다, 편안하고 좋다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 부산 안에 상주하고 있는 아하. 외국인들과 어떤 거주자들을 통해서 일상을 그냥 안전하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키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핵심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외국인 유학생들이 머물고 있으니까 그쵸. 이분들을 통해서 좀 아직 안전하다라는 걸 좀 관광 마케팅으로 활용하자라는 네네. 말씀이신데 이런 외국인 활용 관광 마케팅이 필요하고 중요한 이유를 좀 더 언급을 해주신다면요. 사실 올해 부산에서도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부산시에서도 정책적으로 많은 어떤 정책을 내어놓고 네네. 또 지금 부산은 그걸 그 글로벌 허브 도시 또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 감소라고 하는 문제에 봉착해서 사실 부산의 경제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산업 기반도 많이 없어지고 있고 그렇다면 결국은 외국에서 많은 인재들이나 관광객들이 부산을 와서 부산 경제를 좀 활성화시켜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하려면 외국인들이 사실 좀 더 많이 와줘야 되고 네. 부산은 그 외국인들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좀
이제 지금부터는 좀 단계적으로 전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플랫폼 구축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사실 지금까지 지금 이제 저는 앞으로의 미래의 관광은 네. 기술과 언어에 달려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언어 같은 부분은 최근 왜 생성형 AI라던가 그런 기술들이 발전해서 사실 저도 지금 학교에서 수업하고 있지만 예, 그 예. 중국인 학생들만 있어요. 한국말 하나도 못하는 중국인 학생이고 저는 중국어를 거의 못하는 교수인데 지금 그런 어떤 보조 도구를 통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럭저럭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적인 부분이 어떻게든 앞으로는 해결이 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지금 디테일하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방향이니 우리가 그 언어적인 부분을 좀 준비를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어떤 이제는 뭐 각각의 하나의 컨텐츠들이 지금까지는 다 흩어져 있었다면 이제는 최근의 관광의 흐름은 단체 관광 중심이 아니라 개인 관광, FIT 중심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선생님들도 이제 관광하려고 어디 여행 가려고 하면 홈페이지부터 들어가 보시지 않나요? 예. 네,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컨텐츠를 모으시죠. 네, 어디 네. 갈 건가. 이런 것들을 한 지역 안에 한 사이트 안에서 다 볼 수 내가 있겠죠. 다 볼 수 있고 그리고 나서는 나만의 지도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편리하게 이동할 왜 AI 생성형 기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길을 그 자리에서 바로 만들어줄 수 있는 생성형 지도가 완성이 되면요. 거기에 내 노력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행을 간다 생각하면 여행을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여행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지도를 만들었는데 안 갈까요? 목적지에 무슨 일이 생겼다고? 더 가게 되죠. 네. 거기에 또 한 가지는 이 생성형 내가 만든 이 관광 루트가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그렇죠. 네, 그렇다면 아. 아마 나는 이 사이트를 이 플랫폼을 좀 더 많이 활용하게 되고 오히려 내가 여기에 새로운 요즘은 왜 개인 창업 개인 비즈니스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IT 관련 비즈니스들이 많이 활성화되는데 요즘 놀기 좋아하는 청년들의 구미에도 딱 맞죠. 네, 네. 그래서 청년 관광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또 이렇게 언어와 관련된 플랫폼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AI 생성형 지도 참 네네네. 괜찮은 것 같은데. 예.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영어 서비스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좀 완성이 돼 있다고 보십니까? 좀 갖춰져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과거에 비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거에 비하면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네. 어딜 가나 영어 뭐 표지판을 볼 수 있고 네, 네. 또 요즘 많은 사람들이 또 영어를 할 수 있어서 영어 가이드나 이런 부분들도 보조를 받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가 명품이라고 하는 말을 붙일 때는 사실은 그 서비스에 디테일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많이 개선이 되었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표기법이라던가 네. 스펠링 그리고 외국인을 배려한 좀 더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아직은 좀 모자란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네. 이런 거를 좀 극복하려면 사실은 이제 그냥 단순한 언어를 통역해 준다의 것이 아니라 그 문화를 우리 문화에 접근시킨다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영어 상용화라던가 영어 공용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표지판에 우리가 어떤 표현들이 보냐면 먹으십시오라는 표현이 있어요. 드세요라는 우리는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드세요인데 예, 통역을 잘못하다 보면 먹으십시오 이런 표현들이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문화적인 접근으로 보면 외국은 이게 국제 관광이 잘 되어 있는 도시에 가 보면요 메뉴판에 안에 그 식재료가 다 표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외국 사람들은 알러지라던가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또 요즘은 베지테리언 있잖아요. 이슬람 관광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을 배려한다면 표지판이라던가 이런 특히 요즘 미식 관광의 유행인데 이 미식을 위한 그 메뉴판에는 안에 어떤 성분들이 들어갔는지 요즘에 잘 나가는 레스토랑들 가면 그냥 소고기, 돼지고기 이것만 표기되어 있지 세세하게 조미료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이 없어요. 근데 사실 꼭 사고를 일으키는 거는 그 조미료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이 자기도 생각지 못했다가 그 조미료에서 영향을 받아서 알러지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디테일을 좀 살리는 영어 표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조미료 뭐 마늘 이런 알러지 있으면 우리나라 음식 거의 못 드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은 그래서 자기가 알아서 가려 먹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지원책이 필요할까요? 그러면 그래서 앞으로? 지금은 부산시에서 이제 그 관광 쪽에서 이렇게 접근을 할 때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금 현재 이제 구축되어 있는 표지판이나 안내 영어 표기에 대해서 재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원어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표현에 어떤 무리가 없는지 그리고 또 어떤 부분들이 불편했는지를 외국인의 소리를 직접 듣고 거기에 대한 시정사항이 반영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부산이 지향하고 있는 것이 영어 공용 도시, 네. 영어 상용 도시 지금 막 부산이 헷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적인 민원 서비스 업무를 그러니까 영어를 통해서 어떻게 편리하게 지원해 줄 것인지를 부산시는 조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부산에 비즈니스를 하는 외국인들이 막 여기 이 구청 저 구청 가서 막 헤매지 않고 어디로 가면 딱 된다. 원스톱 서비스가 딱 이루어질 수 있는 행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저는 시급하다고 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보이고요. 좀 더 이제 장기적 안목으로 해야 되는 것도 보이고 오늘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영산대 호텔경영학과 김윤경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갈치 아침에 18,586회 김예지였습니다. 아나운서 김도윤이었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